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에스크로 활용 시 매도자 돈줄이 막힌다. 위기는 더 큰 기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크로 사업을 은행이 저렴하게 에스크로 사업을 하면은 은행은 손해다. 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에스크로 사업을 하면은 은행도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 에스크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고, 중개사가 있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크로 은행에서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에스크로를 오픈합니다. 자, 그러면 매수자는 계약금, 잔금을 그 안에 집어넣고 중개보수도 매수자, 매도자가 모두 집어넣겠죠. 그리고 모든 조건이 해결되면은 자, 조건 해결은 이런 겁니다. 그 등기가 매수자로 완전히 넘어오면은 자,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러면 에스크로를 클로즈하고 매도자가 계약금, 잔금 가져가고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가져가고 자, 이러면 에스크로가 끝나는 거죠. 자, 에스크로 클로즈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단순화시킨 모델은 에스크로 개념 설명은 가능한데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거래의 특성. 현찰로 부동산 매매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극소수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매매 대금 또는 전세 대금을 받아서 다른 집을 구매하거나 또는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돈줄이 막히면 안 되는 거죠. 매도자 돈줄이 막히면 안 되는데 상기 표준 모델은 이러한 그 실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하면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됩니다. 오른쪽에 빨간 부분 대출은 필수죠. 계약금, 잔금을 매수자는 집어넣지만 그걸 에스크로가 클로즈 될 때까지 매도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매도자는 당연히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크로 은행에서 대출을 좀 해줘야지 매도자 돈줄이 안 막히겠죠. 자,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매수자가 계약금하고 잔금을 에스크로 은행에다가 집어넣었지만 자, 그 안에 돈을 태웠지만 매도자가 만약에 사기꾼이다. 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계약금하고 잔금은 매수자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금액이기에 자, 매수자가 집어넣은 그 계약금하고 잔금은 결코 담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에스크로 뱅크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지금 거래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에스크로 은행에서 근저당을 좀 설정을 해서 그곳을 담보로 잡으면 문제가 없겠죠.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하면은 만약에 그 계약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매수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담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래가 제대로 성사되면은 어차피 계약금하고 잔금을 매수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또 담보가 마련되는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에스크로 은행에서 해당 거래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데 자, 현실은 또 복잡하죠. 자, 기존에 그 부동산 매매 물건 자체가 다른 은행에 이미 담보로 잡혀 있을 확률도 꽤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자가 또 꺼려 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현실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자는 지금 매매하는 물건 말고 다른 담보가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때는 연대 보증에 들어가는데 이 연대 보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리스크가 큰 연대 보증이 아닙니다. 일반 채무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 쓰는 사람이 손해볼 확률이 꽤 높아지는데 지금 에스크로 은행에 대한 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매도자가 사기꾼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계약의 방식이기 때문에 연대 보증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매도자 돈줄 풀어주는 방법. 자, 첫 번째가 그 S뱅크에 매도 물건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으면 추가 담보가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뭐 비용은 좀 발생하겠죠. 그런데 어차피 담보를 잡을 상황이라면 S뱅크에다가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자, 여기서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은행이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 S뱅크를 통해서 에스크로 부동산 에스크로를 제도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담보 대출은 S뱅크 자 이런 공식도 성립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크로 사업 돈 안 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돈이 되는 사업이죠. 자 에스크로 뱅크만 에스크로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 모든 사람이 어차피 에스크로 뱅크를 통해서 에스크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에스크로 뱅크에 그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자 그게 유리하더라. 자 요렇게 인식이 되면은 한마디로 아도 치는 겁니다. 아도. 자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에스크로 사업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만 보아도. 자 그리고 2번 매도자가 사기만 치지 않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죠. 자 사기꾼만 아니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 보증을 통한 보증인들의 그 S뱅크 잔고 및 그들의 그 담보물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나중에 에스크로 활용할 수 있고 너도 에스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기꾼들만 아니면 서로 보증을 하면 되겠죠. 자 3번 은행은 계약금 플러스 잔금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자는 자 내가 사기꾼만 아니면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큰 어떤 그림,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에스크로 사업이 정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죠. 자, 그 매도인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건데 형제, 부모, 배우자, 자식, 친구, 동료. 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자, 매도자 이 사람이 사기꾼만 아니면 연대 보증 쓸 사람은 많을 겁니다. 일반 보증은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죠. 일반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서면은 안 되는 것인데 자, 이 에스크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만 아니면 돈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자, 이 보증은 웬만하면은 서로 보증을 하겠죠. 자, 모든 사람이 부동산 거래는 하는 것이기에 자, 이 보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에스크로 담보대출. 첫 번째로 매도자 홍길동이 사기꾼만 아니면 담보가 묶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중심의 연대 보증이 아니라 인성에 대한 연대 보증망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번 홍길동 주변 인물을 통합한 자산 규모 데이터 및 새로운 개념의 신용 점수 자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2번, 3번 때문에 에스크로 사업을 하면은 또 다른 빅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회사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좀 해보면 4번 첫 번째 그 연계회사 A, 연계회사 A는 자, 이런 겁니다. 기존의 그 사업은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만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죠. 마이너스 통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개인의 직업이 제일 중요하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 물론 보증을 서면 되는데 빚 보증 웬만하면 쓰면 안 되죠. 빚 보증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면 안 되는 것이 빚 보증이죠. 자, 그리고 번잡하고 까다롭고 또 이건 꺼려 하는 일입니다. 그게 기존의 그 대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자, 변경된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홍길동 주변 사람 자산 및 신용 점수를 통합한 그 새로운 개념의 신용평가 점수 확보가 가능하죠. 자, 에스크로에서 연대 보증 쓴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자산 하고 신용 점수는 다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연계망 속에서 홍길동 주변 사람을 포함한 신용평가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은 대출 사고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요런 거죠. 건물주 백수 아들이 있고 그리고 7남매 먹여 살리는 대기업 직원이 있는데 자, 제가 속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대출 사고 줄어드는 방안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속물은 아니라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건물주 백수 아들 7남매 먹여 살리는 대기업 직원 실질적으로 신용평가 점수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주 백수 아들이 신용평가 점수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백수 아들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하기가 힘들고 7남매 먹여 살리는 대기업 직원은 마이너스 통장 금방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관리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용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출 사고만 최소화시키면 최고죠. 자, 대출 사고 막기 위해서 신용평가 점수를 확보하는 건데 자, 그러려면 실제 주변 사람까지 포함한 그 신용평가 점수를 확보해서 자, 이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대출을 이행하면은 사고가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계된 신용평가 점수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 자,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자,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을 위한 또 다른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회사 보겠습니다. 연계회사 B. 자, 자산이 아닌 인간적인 신용과 품성을 평가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죠. 일명 인성신용평가사. 자, 요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딴 자료를 어디에다 쓸 건데? 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자, 그 자료 쓸 때 많습니다. 우선 요즘 그 정부에서 대출 원금 90%까지 탕감해준다. 자, 요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대출 원금 90% 탕감 자격이 있는 자를 선별할 때, 자, 요런 자료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겠죠. 자, 대출 원금 90% 탕감. 이것은 제일 우려되는 바가 양아치 사기꾼인 사람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 주면은 이것은 큰 문제다. 자, 요게 굉장히 우려되는 바인데 자, 여기에 이 자료를 인성신용평가를 활용해서 자, 탕감 자격이 있는 자를 선별하면은 이거 참 엄청나게 사업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 버리죠. 자, 충분히 이런 자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창업지원금. 자, 창업지원금,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자, 이때 아무한테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진용평가가 좋은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이 또한 사업의 질이 향상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대기업 인사과 등 인성신용평가, 자, 이거 쓸 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쓸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크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러한 부가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다.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에스크로 사업을 하면은 수십 가지 다른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차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 에스크로 제도가 지금 보면은 저번에 제가 개념도만 설명했는데, 자, 실제는 매도자 대출 필요하고, 자, 이러한 것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에스크로 사업은 매도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